자,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까요? 네,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죠. 네,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됐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여기가, 이곳의 토지가,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어요.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그리고 전답가순등 농지입니다. 전답가순등 농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부 취락주택 마을이 있습니다. 자, 이런 토지가, 전답가순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는 토지인데 도시지역에 가깝습니다. 자,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무슨 용도지역이죠? 그렇죠.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곳이 용도지역의 생산관리지역이에요. 네. 자, 이 생산관리지역에다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관리지역 들판 이 부분 있죠. 이 빗금 부분만큼 이 부분에다가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그 지정의 효과로서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그대로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은 세상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해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죠. 도시지역과 그리고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에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된 곳으로 본다. 의제가 되어집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그리고 지구단위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간주가 돼요. 단 이미 이 지역에 취락지구가 이미 지정되어 있거나 그리고 또 지구단위구역이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가 있죠. 그리고 이 결정고시로 보는 사항에 대한 지행도변고시 있죠. 그 지행도변고시는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이죠. 사업 시행기간이에요. 그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언제든지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변고시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업가 공사에 착수했다면은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0일 내에 착수한 사업가 공사 내용을 관할 시청군청에 신고하면은 그 신고한 사업가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보호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함으로써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됩니다. 야, 여러분 여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수백 명, 많게는 1000명이 넘는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그들이 임의로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공정물을 설치한다든지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 개발을 한다면은 사업의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일정한 개발이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가 되는 개발 행위를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본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에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가 될 개발행위를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1번하고 4번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중점을 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행위제한, 어떤 행위제한이 있느냐면 두 가지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일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되고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받지는 않아요. 또 허가상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임의로 허가 없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하고 그리고 임의상을 구분하는 것이 수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자료 같이 보실까요?
자, 자료를 보시면은 네, 행위자리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특별시당, 광역시당, 특별자치시당,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시당, 군수장이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건축물의 건축, 2번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사는 행위와 중목의 벌채, 식재 등이 개발 허가 대상이 되죠. 자, 이거 책을 따서 이렇게 봅니다. 자,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토지에서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죠. 자, 건공, 토토토 그렇게 오십시오. 건공, 토토토 이온 적이 있죠. 네. 우리 국토교급상 개발행 허가 대상에서 외웠었죠.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그리고 토지 분할, 그리고 물죽입니다. 물죽, 물건을 쌓는 행위, 그리고 중목의 벌채, 식재해서 물죽 그렇게 돼요. 여기서 우리 국토급상 개발이 허가 대상하고 이게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공작물 설치죠. 네,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첫 번째 토가 토지 형질 변경, 두 번째가 토석의 채취, 세 번째가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는 행위죠. 물건을 쌓는 행위. 그리고 자, 중목이죠. 네, 중목의 벌채, 식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인 토지에서 중목의 벌채, 식재도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인 토지에서는 중목, 대나무라든지 나무 같은 거 중목을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것도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번이 이제 건축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제 건축 등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건축 등은 중요 표시하시고요. 자, 이때 건축 등이라면 자,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그리고 또 건축물을 대수순하거나 나중에 대수순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건축구에서 별도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대수선, 그리고 용도 변경, 사용 승인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행위 등이 네, 건축물의 건축 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구에 따라서 대수순하거나 그리고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전부 개발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허가 대상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네,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책상에 보면은 임의사항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재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네. 재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 네, 암기해두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이죠. 네, 간이공작물은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진행될 때 간이공작물은 금방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공작물 설치도 허가 없이 설치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경작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도시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서 토석의 채취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이거나 그리고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6번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지 않지만 단 경작지 있죠. 경작지에서 네,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개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임의사에서 제외되니까 경작 목적의 관상용 중목의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6번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될 때 어떤 법조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앞으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네, 국토교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역 지정이 결정고시일수록 의제가 돼요. 그런데 이미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구역이 지정됐거나 지락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가 되는 일정한 개발 행위를 제한받게 되는데 그때 행위 제한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하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자, 건공, 토토토, 물주. 그 중에서 자, 건은 뭐죠? 건축물의 건축 등이죠. 그때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하면 네,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그리고 대수순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네,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고 하고
도시개발구에서는 개발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은 뭐죠? 중목의 벌채식재, 중목의 벌채식재도 개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 대상이지만 이 허가 대상이지만 일정 경우에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임의상 뭐 재해나 재해복구나 재난 수술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라든지 그리고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라든지 그리고 또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그리고 남겨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서 뭐 토색 채취라든지 남겨주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라든지 그리고 중류에 썼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단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인 경우에도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임의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였습니다. 네, 첫째 제목들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허가사항하고 임의사항 위주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